안녕하세요. 은여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6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언급이 되어 있군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감독관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찬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인 글꼴 그리고 크기, 줄 간격들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색상을 정확하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은 11이고요. 위아래 머리말 꼬릿말은 10입니다. 제보는 0으로 기본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에도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그림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전체 3장을 만드는 문제이지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3번, 4번 번호를 기입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쭉 문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는 도형을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쭉 삽입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좀 옮기느라고 위치 조정을 위해 그룹으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묶기를 했을 경우는 0점 처리된다고 했으니까 꼭 묶는 건 풀어주셔야 되겠죠? 전체 A4 용지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용지 설정을 먼저 해봐야 될 텐데요. 용지 설정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장 왼쪽에 편집 용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기본적인 A4 용지 그리고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건 불만이 없는데 우리 여백을 설정하셔야 되겠죠.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10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숫자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위쪽을 10, 탭키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머릿말 10, 탭키 눌러서 왼쪽은 11, 탭키 눌러가면서 숫자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적용된 값들 정확하게 넣는지 확인하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여백이 설정됐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할게요. 1번, 2번 이름을 새겨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손으로 엔터 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3번 넣을 수 있는 공간, 4번 넣을 수 있는 공간 확보했고요. 다시 컨트롤 엔터 치셔서 세 번째 페이지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1번이라고 이름 넣은 곳 밑에다가 커서 두시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출력 형태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일단 타이핑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한 친구들을 몽땅 다 블록을 잡습니다.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친구들 중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 보일 거예요. 스타일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말고 새로 추가할 거니까 왼쪽 구석에 있는 스타일 추가 더하기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스타일의 이름이 퓨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 문단의 여백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문단 모양에 해당하는군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게 되면 설정 가능하실 거예요. 왼쪽의 여백을 15라고 문단의 아래 간격을 10이라고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설정하게 되면 문단 모양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 단추 누르시면 역시나 대화창이 뜰 거예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지만 글자의 크기라든지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공통적인 친구들 먼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가는 5입니다. 여기에서 언어를 한글의 경우에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한글은 궁서이지만 영문은 도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는 또 영문으로 바꿔서 도둠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글자의 모양까지 지정이 끝났습니다. 없던 친구를 만들어준 거니까 추가가 될 거고요. 지금 블럭 잡고 들어온 친구들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죠. 설정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it can be 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똑같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작성하시고 나서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제작을 하는 거죠. 표에 오타가 있다면 차트도 영향을 받으니까 오타 없이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값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입력해서 표를 넣겠습니다. 표, 대화창에 뜨면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시면 되겠죠. 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세로로 6개의 칸 나눠져 있구나. 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로로 5개의 줄이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줄수는 5개고요. 칸은 6개입니다. 만들기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조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전체에 표와 캡션은 도둠의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캡션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글꼴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글꼴은 도둠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10이라고 기본값 되어 있습니다. 정렬을 해줄 때 문자들은 가운데이고 숫자들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블록 잡은 금에 전체적인 가운데에 맞춰주시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가운데이지만 숫자들은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만 따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합계도 숫자가 나오겠죠? 합계 부분도 몽땅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게 되면 정렬도 끝났네요. 셀의 배경이 노란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예제로 보여줄 때는 컬러로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지 받으실 때는 흑백으로 받으실 거예요. 노란색이라는 건 알 수 없겠지만 이만큼은 색깔이 칠해져 있구나 라고 하는 명암, 농도로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가늠하셔서 쪼로록 9분부터 12까지 되어 있는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요. 표에 대해서 우리가 표 작업을 하게 되면 위쪽에 표에 대한 옵션이 뜰 겁니다. 채워주는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각각의 하나하나 칸들을 셀이라고 합니다. 표, 셀 테두리의 배경이라고 해서 각 셀마다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색깔이니까 컬러 C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대화창이 뜹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색이라고 선택하시고 면의 색깔이 노랑입니다 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아래쪽에서 노랑이라고 보이시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아래쪽에 RGB 값을 225에 225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더 명확하니까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합계 먼저 구하도록 할 텐데요. 결과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계 부분 X표 표시 쳐져 있는 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교육부터 보건까지를 합계 구하도록 요만큼만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르륵 범위 잡으시고요. 블록 잡으신 곳에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또 블록 잡은 곳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블록 계산식이 있습니다. 합계를 내줄 테다 라고 블록 합계 치시게 되면 합계값이 바로 들어가죠. 캡션이라고 하는 건 보시는 바와 같이 요 표에 대한 제목이다 라고 캡션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표를 붙잡고 얘기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표의 주변에다가 마우스 커서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화살표 보이시나요? 개체 선택 화살표예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서 캡션 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표 1이라고 이름이 붙는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거니까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에서 미뤄뒀던 캡션도 도둠의 10입니다 라고 했던 걸 이제 캡션 만들었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겠죠.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도둠. 그런데 그 캡션이 우리는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군요. 별 얘기하지 않지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위쪽 아래쪽 배치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요.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야 되겠군요. 표의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 개체 선택 도구 나온다고 했죠? 한번 누르게 되면 덩어리 전체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체의 속성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캡션이나 테두리, 색깔에 대한 얘기까지 쭈루룩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캡션에 대한 얘기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여백 캡션 가셔서 현재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이렇게 캡션이 위쪽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 선 모양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 보시고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깥의 가장자리는 두꺼운 선이고요. 제목 부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짜리이고요. 끝자락에는 합계되지 마십시오 라고 대각선들이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블록을 잡으셔서 선 모양을 바꿀 거니까 역시 위쪽에 있는 표의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선에 대한 건 단축키 라인이니까 L이라고 치시게 되면 바로 들어가기도 하는군요. 테두리가 굵었으면 좋겠는걸요. 굵은 선으로 라고 0.5 바깥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굵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제목 부분들만 따로 쪼로록 잡아서 단축키 라인 L 치겠습니다. 이번엔 두 줄짜리를 선택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제목 부분 위쪽만 잡았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 아랫부분만 두 줄짜리가 되는 거겠죠? 아래쪽이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줄짜리로 적용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제목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라인 L 두 줄짜리를 주고 싶습니다. 어디가요? 내가 범위 잡은 곳 요만큼 중에서 보면 요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두 줄 적용된 거 확인이 돼요. 구석에 있는 친구도 라인 L 대각선으로 할 거니까 대각선입니다. 라고 적용을 하시면 선에 대한 모양은 끝났군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도시계획, 방제, 복원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세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색상을 넣어준 요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범위를 잡아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쪼로록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넣을 건데요. 세로로 서 있는 묶은 세로막 대형을 제작합니다. 데이터는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거에서 갖고 온 거니까 따로 편집하진 않겠습니다. 만들어진 이 친구가 표보다 위쪽에 있군요. 끌어내리도록 할게요. 이리 온이라고 끌어내리셔서 표보다 아래쪽에 배치를 할 건데요. 결과물을 보니까 표랑 크기가 얼추 비슷한데 우리 건 너무 짤막하네요.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간 네모 단추를 쭈르륵 드래그 하시게 되면 너비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제목에 대해서 굴림에 진하게 12라고 만들어주고 싶은데 제목이 없죠?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알아서 차트에 대한 메뉴가 뜰 텐데요. 없는 구성을 추가시켜 줄 거니까 차트의 구성을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차트의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라고 했더니 차트의 제목이 생겼고요. 차트의 제목, 글씨를 좀 입력할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제목을 편집하실 수가 있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군요. 채우기나 그림자 이런 것들은 이 창에서는 설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에 크기는 12 그리고 진하게 해주세요 까지가 최선이로군요.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이외에 채워주거나 테두리, 그림자를 넣을 때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의 속성이 뜰 거예요. 그 제목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과 선의 색깔 넣을 수가 있겠네요. 하얀색이고요. 선은 깜장색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효과에 가시게 되면 그림자 종류,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설정하실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지를 나눠보기 위해서 창을 좁게 쓰기 때문에 이 개체 속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제 작업하고 있는 창이 좀 작게 보여서 수시로 없앨 거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쓸 거니까 개체 속성이 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에 보통 1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가셔서 글꼴 굴림, 마지막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축에 대한 제목, 그리고 범례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테두리 선을 좀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우선 없는 아이부터 넣도록 할까요? 차트의 구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축의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친구한테 제목을 주도록 하죠. 축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텐데 요 친구라고 선택하게 되면 제가 갑축에 대해서라고 선택한 게 확인이 되죠. 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방향을 가로로 눕혀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범례 선이 없어서 선이 있도록 바꿔주시게 되면 결과물 비슷하게 보이나요? 완성했습니다. 3번 문제는 수식을 편집하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1번과 2번 나눠져 있고요. 전체가 40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번호부터 매겨놓도록 할게요. 꼭 문제지처럼 양쪽으로 번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위아래로 완전히 분리할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입력에서 수식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편집기가 바로 뜰 거고요.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키보드에서 바로 찾아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분수 표시는 키보드에 없죠. 분수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형태가 바로 잡힙니다. 1, 여기다 넣어야지 라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방향키 위로 가세요, 아래로 가세요 라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조절도 가능합니다. 위첨자 넣겠다라고 첨자들 중에서 위쪽에 있는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입력해서 다시 이렇게 커서가 작아진 걸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더 가세요 라고 하게 되면 커서가 다시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방향, 위치에 따라서 커서의 크기 달라지는 거 확인하시고 꼭 위치를 보십시오. 입력이 끝났으면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 단추 보이시죠? 똥 누르시게 되면 입력이 끝났고요. 혹시라도 오타가 들어가 있는 걸 나중에라도 발견했다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수식 편집기가 뜨니까 오타 난 게 없도록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수식 입력이 끝났네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고요. 모든 도형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순서를 맞춰주셔라. 면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은은하게 서로 다른 친구들은 컬러로 우리가 문제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흑백으로 받아서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다른 색깔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가장 큰 친구를 먼저 배경으로 깔도록 할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 정확하게 숫자 값을 보시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130에 145짜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들어가 있지 않은 사각형이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리고 상자나
글자 들어가 있는 상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임의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크기에 대해서 기본부터 쭉쭉쭉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건 크기 130에 145라고 하는 요 숫자 값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모서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색깔이 입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선에 대해서 모서리가 둥글둥글하다라고, 채우는 색상에 대해서는 면의 색깔, 요 색깔로 해볼까요? 설정하게 되면 색상이 들어간 네모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개체들을 하나하나 얹어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이로군요. 그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임의로 만들어질 거고요. 타이핑 먼저 할까요? 글자의 크기나 상자의 크기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에서 기본부터 다시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115에 17.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크기가 바뀌면 안 되겠죠. 크기를 고정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없지만 고정을 해주는 게 안전해요. 모서리가 둥그런데 완전히 둥글군요. 반원. 색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네요. 면의 색깔이 빨갛다 라고 했으니까 면의 색상은 빨강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글자들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굴림의 20 하향, 가운데 맞춤까지 맞춰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친구도 크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네요. 글자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사각형 이용해서 드래그 할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맞춰주겠습니다. 크기 55에 55.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을 해놓는 게 안전하겠군요. 모서리는 뾰족하니까 선은 그대로 갈 거고 면의 색깔만 다르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아이의 크기나 효과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겠습니다. 그림, 경로를 물어보면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 그림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로고 1번 ABC 주식회사를 열으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 쫓아다니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임의로 만들어질 텐데요. 이렇게 도형 밑에 깔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 친구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우시면 크기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림은 40에 30입니다. 고정을 시켜둘 건데 본문과 배치할 적에 지금 이렇게 그림들이 깔려 있으니까 앞쪽으로 좀 올래라고 글 앞으로 보내시게 되면 도형보다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효과를 회색조로 바꿔달라라고 했으니까 효과까지 주고 나오도록 할게요. 글맵시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크기에 대해서,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이버 분리. 제시하고 있는 건 색깔까지도 크기까지도 언급하고 있지만 글맵시 만들기 대화창에서는 글꼴과 모양밖에 설정이 안 되는군요. 할 수 있는 곳까지만 하고 나올게요. 설정. 안 되는 부분은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운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친구도 살포시 도형에다 얹어 놓으니까 밑에 이렇게 깔리는 게 보이는군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띄울게요.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크기는 45에 45라고 했으니까 그 크기 바뀌지 않도록 크기 고정까지 시켜주면 좋겠고요. 도형에 깔리지 않도록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옵션 선택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상은 파란색인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부터 글자는 파래 보였었죠. 면의 색상은 이미 파란색인데 다시 한번 파랑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나오도록 하죠. 그림에 대한 언급에서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세 번째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을 거예요. 그 친구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책갈피를 꽂지 않았으니까 하이퍼링크는 이따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ABC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먼저 얹을 거고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나중에 얹어야 순서상으로 맞겠죠. 직사각형에 대한 언급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 15에 15짜리 이 친구가 커다란 친구, 9에 13짜리 이게 작은 친구겠죠. 잘 구분하셔서 사이즈 맞춰서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맞춰서 제작을 해주세요. 글자를 쓴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글자를 입력하진 않겠지만 글꼴은 맞춰 놓는 게 좋겠네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에 대해서 도둠의 2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글꼴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자에 대해서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선의 종류와 색상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까 그것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실 때 잘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채워지는 색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색상이 묻어나는군요. 글씨를 쓴다면 이라고 해서 글꼴도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궁서에 18.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개체들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집에 가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게 되면 내가 블럭 잡은 친구들이 쫙 선택이 되는데 커다란 도형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커다란 도형도 같이 선택이 돼 버렸네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커다란 도형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요 세 친구들만 남게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똑같은 친구를 복사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개체를 더 이상 선택하진 않을 거니까 ESC 누르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 풀어질 거고요. 글씨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오타난 게 없는지, 개체들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요. 입력하실 적에 제목과 본문 사이가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는 아무래도 공간을 좀 띄워놔야 되겠죠. 공간이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은 엔터를 치셔서 중간중간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쭉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위쪽에서부터 지시사항 맞춰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머릿말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제목보다도 더 위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커서를 맨 위쪽에다가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겠지만 전체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릿말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위에다 만들 거죠. 위쪽에 모양은 특별히 없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궁서에 10이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 만들었으면 어느새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공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닫기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나왔는데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글꼴 굴림의 크기는 18, 지나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책갈피를 넣어라 라고 했네요. 맨 앞쪽 여기가 도착 지점입니다. 여기에다 책갈피를 꽂아 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가시게 되면 책갈피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고요. 문제에서는 물리라고 하는 이름을 줘라 라고 했으니까 넣기 하시면 되겠죠. 덧말넣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커다란 제목 위에 얹어져 있는 아이를 덧말이라고 합니다. 글자들을 쪼르르 블럭을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거기에서 덧말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위쪽에다가 위치 되어 있으니까 위라고 하는 위치 맞춰서 넣고 나오시면 되겠죠. 이제 책갈피를 넣어놨는데 책갈피가 꽂아진지 확인 좀 안 되네요. 굳이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조판보호를 켜보시게 되면 책갈피가 꽂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조판보호는 다시 끄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그림이랑 하이퍼링크 연결한다고 했었죠. 요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누구랑 연결할 건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글 문서에 책갈피 방금 꽂았잖아요. 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꽂았던 그 책갈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넣기. 이렇게 해서 요 현재 문서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게 동동 떠다니긴 하는데 정말로 그거 가는지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책갈피 꽂아놓은 위치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에서 실이라고 하는 그 글자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커 보이는데 글자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이용해라 라고 했네요. 블록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글자의 크기를 바꿀 때 블록을 잡는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만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의 모양을 바꿔주는 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문단의 첫 글자 장식해주는 친구 아이콘 찾으시게 되면 이렇게 몇 글자만큼 자리를 차지할까요? 라고 두 줄만큼 차지해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글꼴 도둠 색깔은 노랑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고 싶은가 봅니다. 주석이라는 건 설명글인데요.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설명글 달아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겠죠. 각주라고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면이 자동으로 이동할 거고요. 문제지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각주라고 하는 아이가 보일 거예요. 설명글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그 번호가 동그라미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반가로라고 되어 있네요. 요 모양을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주석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주석이라고 하는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서 그 모양을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각주미주의 모양을 선택을 하셔서 그 모양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요거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각주의 구분선은 5cm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5cm가 잡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수정할 일이 없겠네요. 그대로 닫고 나오겠습니다.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앞서서 그림을 넣어봤기 때문에 경로를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군요. 손으로 악수하고 있는 이미지는 그림 4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림 4번은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군요. 일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우선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그림 4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임의로 만들어질 거고요. 이 중에서 일부분을 자르겠다라고 그림을 작업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칼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하거든 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개체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에 40짜리 바깥쪽에 여백이 왼쪽에 2mm만큼 떨어져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요 친구라고 선택을 하셔서 위쪽에 있는 크기를 맞춰주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뜨니까 거기에서 설정하셔도 되겠죠. 크기를 40에 40이라고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여백도 왼쪽만 2mm만큼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값을 정확하게 매기셔서 위치를 주면 이렇게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서 바로 한자 부분들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라도 잊지 말고 한자는 항상 2개 정도는 수정하는 게 나와요. 세부라고 하는 글자 잡으셔서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라고 하는 글자하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아이는 한글과 한자가 동시에 보여야 되니까 입력 형식은 한글이 있고 그 뒤에 한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 맞춰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이 되시죠?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한자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문자의 경우에도 없는 걸 집어넣는 거니까요. 입력에 가시게 되면 문자표라고 하는 당구장 표시도 있고 글자도 있어요. 당구장 표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특수기호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게 되면 맨 밑에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 다시 선택하실 수가 있죠. 문제에서는 대부분은 한글 문자표에 있는 정각기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넣기 단추 눌러서 특수기호를 넣었습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은 아이가 보이죠? 이번엔 당구장 표시를 눌러볼까요? 그냥 누르시게 되면 좀 전에 썼던 다이아몬드가 바로 들어옵니다.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지시되어 있는 대로 바탕에 18이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요만큼만 음영색이 파랗고 글자색이 하얗다라고 하는 거 일부분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 글자의 색깔은 서식에 바로 보이지만 음영의 색깔은 안 보이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을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글자의 색깔은 하얗고요. 음영의 색깔은 파랗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결과물 똑같이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 는 제목도 같은 거니까 이 친구들도 블럭 잡아서 글꼴, 바탕 크기 18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이기가 바로 있으니까 적용 가능하지만 강조점의 경우에는 바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따로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 가셔서 기본에서는 강조점을 찍을 수가 없네요. 확장으로 가시게 되면 강조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V체크 모양을 넣으시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문단의 번호 기능을 이용할 곳들 역시 가, 나, 동그라미,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은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하는 거니까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블록을 쪼로록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머리표 문단 번호를 가장 비슷한 아이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가나다로 들어가 있는 친구는 일단 이 친구가 보이네요. 선택을 하시되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겠습니다. 번호 서식에 보시게 되면 꺽쇠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쪽에 이렇게 가로를 넣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라고 하는 이 친구 뒤에 점이 찍혀져 있죠. 그렇다면 여기 가로를 벗기시고 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가나다라고 하는 아이 뒤에 점이 찍혔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문제에서는 1수준에 대해서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번호의 위치를 너비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1수준은 20이고요. 정렬을 오른쪽에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글씨가 이렇게 살짝쿵 한 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2수준에 대해서는 번호가 동글라미, 기억, 니은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번호 서식이 꺽쇠의 2라고 해서 뒤에 가로가 쳐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로는 없애버리도록 할 거고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기억, 니은 찾아서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 보일 텐데요. 이 수준에 대해서는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겠군요. 너비는 30이고요. 정렬도 오른쪽입니다 라고 했더니 더 두 발짝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나요?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1수준으로 모든 아이들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요 두 친구는 2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서식, 모양에 대해서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2단계로 감소시키는 거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수준 뒤로 물러나는 거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나에 대해서도 두 친구가 감소됐으면 좋겠어요. 수준 감소라고 누르게 되면 기억 니은으로 2수준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줄 간격이 180%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 친구들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는 걸 180입니다 라고 늘려주도록 할 거예요. 글씨 지워졌네요. 몽땅 잡아서 180이라고 줄 간격을 좀 넓혀줬습니다. 아래쪽에 표에 대해선 저희가 1번, 2번 문제 풀었던 첫 번째 페이지에서 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사용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글꼴들 몽땅 다 굴림에 10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는 컬러 C라고 선택하셔서 바꾸시고요. 선에 대해서는 라인 L이라고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우선 컬러 C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 채워주는 걸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수가 있을 거고요. 시작하는 색깔은 흰색인데 끝나는 색깔은 노랑이군요. 끝색을 노랑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서 라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줄무늬 보이시죠? 설정하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거 확인이 되네요. 선의 모양도 오른쪽과 왼쪽은 뻥 뚫려 있어서 선이 없어 보이죠? 라인 L 누르셔서 선이 없기도 하죠. 종류는 없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요 라고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선 없어진 거 보이시죠? 위쪽과 아래쪽은 선이 좀 굵어 보여요. 0.5라고 위쪽과 아래쪽 제목 부분도 선이 좀 굵어 보이나요? 요만큼 라인 L 아래쪽에 있는 커다란 글자도 글꼴과 크기 그리고 장평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쪼로록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꼴 굴림 크기는 24 진하게 할 거고요. 오른쪽 정렬이네요. 장평에 대해서는 서식에 바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더 세세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여기에서 장평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걸 105라고 조금 더 평평하게 넓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일 끝자락에 보면 쪽에 번호를 매겨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지만 전체 페이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 쪽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을 거예요. 쪽에 번호를 매길 겁니다. 아래쪽에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 맞춰 주실 거고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니까 모양 바꿔줄 거예요. 줄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줄표 넣기는 없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번호가 3번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를 2번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시작 번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시작이라고 해서 번호는 2번이에요 라고 넣기 하게 되면 동그라미 2라고 번호 새겨진 거 확인이 되시죠? 전체적으로 쭉 입력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오타난 게 없는지 쭉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링크 다시 한번 잘 걸리는지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쪽번호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에다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2번이나 1번 페이지에도 번호가 보인다면 그 친구들은 보여도 안 보여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보이기 싫다라고 할 때는 쪽에서 현재 쪽을 감춰주세요 라고
쪽번호를 감추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안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6월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